안녕하십니까, 명불허전 길령호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입니다. 저희 명불허전의 타이틀곡이기도 하고요. 프랭크 시나트라는 아카데미 남우조연상과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고 또 기업가로서도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어린 시절 문제아로 낙인을 일찍 겪고 이후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방황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생을 회고하는 노래 My Way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이 갖는 힘은 참 대단합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얻고 또 누군가는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처럼 음악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평론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명불허전 오늘은 평론으로 대중음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또 네. 저와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슬쩍 좀 많이 뵀는데 우리나라 가요나 팝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일단 임진모 평론가님의 인터뷰를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 일단 첫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음악 네. 평론가 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음악 평론은 이미 만들어진 음악, 이미 있는 네. 그 작품, 노래 이런 거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라기보다는 네. 이미 창작된 것을 재해석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했고 그 좋아한 음악을 많은 사람에게 말과 글로 좀 전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평론가라는 직업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보다 대중에게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또 평론가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평론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께서 주로 말씀해 주시는 분야가 대중가요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음악 중에서도 대중가요,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게 굉장히 조금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원래 음악이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요라는 게 있었죠. 민요라는 게 있었는데 그 민요는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음악인데 19세기 들어오면서 전파가 이제 발명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라디오가 생기고 텔레비전이 생기고 축음기가 생기면서 이 우리가 옛날에는 앨범 같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 대중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건 대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미디어와 관련된 또 그 레코딩과 관련된 그런 그 새로운 문화 속에서 그 나온 음악이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걸 팝이라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의 시작은 미국의 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팝이라는 건 파퓰러 그렇습니다. 뮤직이라는 거죠. 파퓰러의 준말 팝. 네. 자, 평론가님 요즘도 인터뷰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저 방탄소년단 BTS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새로운 자랑이고요.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그
왔다 그럴까요? 네. 그게 저는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곧 비틀즈가 60년대에 세계를 정복했듯이 이제 BTS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BTS 음악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네. 이렇게 울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가 굉장히 네. 크는데 작품으로 따지고는 BTS가 제공하는 퍼포먼스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BTS의 춤과 노래를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자아 체험을 갖다가 한다 하는 그런 정도니까요. 이 아미들이 BTS를 더욱더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BTS 가사, 이 노랫말에서 이 시대의 청춘 의식을 갖다가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어른들은 젊은이한테 그러잖아요.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라. 네. 이게 이제 어른들 얘기를 하면 BTS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도 좀 즐겨야겠습니다. 예.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의식, 조금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이렇게 노래 속에서 나타내줘요. 그게 아마 전 세계의 지금 영 제네레이션에게 감동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네, 네. 그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젊은이들이 나이가 먹어서 중년이 되면은 그때도 BTS 노래들을 흥얼거리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한창 송창식, 4월과 5월, 김종호 이거 노래 빠졌을 때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는 왜 그런 음악을 듣느냐 그랬습니다. 네. 이난영과 남인수와 네. 이런 구성진 그런 음악이 있는데 왜 이런 재미없는 음악을 듣느냐 그랬거든요. 니들 음악은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가 원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대가 가면서 그 음악이 잊혀질 수 없는 거죠. 물론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이 있죠. 네.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거나 또는 시대와의 상관관계가 뛰어나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살아남으면서 가겠죠.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이 주로 인터뷰하시는 내용이 요즘 아마 대중가요계의 핫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요계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작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유리가게를 하셨어요. 유리가게에 큰 유리 자르는 판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도 아마 네. 유리가게 가서 보실 텐데 거기에 항상 보면 이렇게 대롱대롱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걸려 있어요. 네. 근데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계속 저도 이제 듣고 항상 그때는 라디오였으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그 겨울방학이 돼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좀 방학이 깁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게 그게 추웠고요. 그리고 좀 음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마 제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튼 건 74년 그 12월이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거의 라디오 키드가 됐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듣게 되면서 이 좋은 음악들을 좀 남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이제 완전 제 삶의 방향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많은 음악을 들어서 이거를 저장해야겠다. 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항상 녹음을 해서 친구들한테 테이프를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로서 제 테이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방향을 굳혔어요. 그때 가장 좋아했던 음악들은 어떤 음악이었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들, 그러니까 뭐 배호나 최희준 또 뭐 이미자 이런 우리 음악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장희, 김종호, 네. 4월과 5월 그리고 송창식, 윤형주 이런 음악들이 신주현 선생님
빼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팝은 로보, 존 덴버, 네. 카펜터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레드 제플린, 딥퍼플, 네. 핑크플로이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런 음악들에 빠져가지고 네.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죠. 혹시 사회 말고 지역적인 특성을 담아내는 경우도 혹시 있었습니까? 지역적인 특색 당연하죠. 음악이 제일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다양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 다양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역성을 담보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인천의 경우도 저는 이 부평 지역이 옛날에 아주 큰 미군 부대가 있었죠. 네. 네, 그 미군 부대가 있으면서 사실 미팔군의 문화, 음악 이걸 거의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부평 인천이에요. 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음반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음반 사야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동인천 이쪽에 인천에 와서 이렇게 음반을 많이 구매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지역에서 사셨습니까? 저는 그 5살에 이 경기 소사, 지금 부천이 됐죠. 네네. 걸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이 경기 소사, 네. 예, 지금 이제 부천이죠. 여기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부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평하고도 가깝고 네. 인천하고도 가깝고. 네. 그 어린 시절에 인천으로 음악을 들어 다닌 경험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네. 네. 뭐 아주 이 부평하고 네. 동인천 주안 이쪽 그 음악다방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네네. 공부는 안 하고 맨 그러고만 했던 거죠. 요즘은 이제 인천과 음악을 연결시키는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부평도 지금 문화도시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인천이 지금 부산보다 인구가 더 많은 제2의 도시입니다.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반드시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문화적인 어떤 그런 터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인천 광역시 자체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당시 찬란했던 음악 도시 인천의 모습을 네.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임진모 평론가님 덕분에 음악의 또 다른 우리가 면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외국의 팝송처럼 시대에 따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항상 그랬어요. 네. 예를 들자면 좀 가까운 예를 들면 가깝지는 않죠. 이제는 어느 정도인데 60년대 말 70년대 초반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68년에서 71년까지 72년까지군요. 네. 아주 우리 한반도 반쪽을 갖다 뜨겁게 달군 남진 나훈아 라이벌전. 네네. 그때 기 선생님은 어느 쪽이셨습니까? 전 두 분 다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그 남진 나훈아를 보면 재밌었던 게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나훈아 같은 경우는 노래가 보세요. 고향역, 그다음에 머나먼 고향, 녹슬은 기찻길, 물레방아 도는데 이런 노래도 좀 전부 다 고향 노래. 이 대중가요에서 이 고향은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우리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공업화되면서 전부 다 그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죠. 이른바 이농현상. 이농현상과 도시화가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게 나훈아 노래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기억에 아직도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나훈아가 가수로도 훌륭하지만 그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더욱더 나훈아 음악에 우리가 그 애정을 갖다가 그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남진 같은 경우는 항상 노래를 보면 밝았어요. 그는 경제 성장의 좀 밝은 측면을 갖다가 안고 간 그런 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동전의 양면이었다고 할까요? 네. 남진 나훈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시대를 갖다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70년대 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에 차고 이전보다는 70년대 말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의식도 강해지고 자신감도 갖고 그런 게 산울림의 음악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80년대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시대를 살면서 또 젊은이들이 이민주화 투쟁에 나서게 돼요. 그런 게 들국화 음악의 그
반영이 되고 생각하고요. 조용필만 보더라도 조용필은 80년대에 그야말로 가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용필이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이때가 바로 대중문화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 물론 완전히 폭발한 건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서지만 이 대중문화 자체가 상당히 덩치 자체가 커졌다는 것을 그 조용필의 인기가 말해주고요. 네. 물론 뭐 조용필 외에 80년대 스타들이 엄청납니다만 이때 당시에 대중문화의 힘 이런 것들이 음악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요. 이제 그리고 이제 60년대 80년대 대중가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금지곡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암울했던 시기 대중문화까지 억압받았던 금지곡 제도가 우리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참 아픈 부분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이제 그 이전에 발표된 음악들을 전부 다 분류해서 금지곡 처분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걸 우리 또 대중음악 쪽은 검열을 받아야 됐습니다. 물론 말은 심의였지만 검열을 받아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그 대중음악이 좀 더 더 풍요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그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뭐랄까 억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창작 분위기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게 없었더라면 신주현 선생님도 더 많은 활동을 했을 것이고 더 자유로운 음악, 더 다양한 음악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금지곡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그 과거의 그 판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어떤 경우는 아침술 같은 경우는 금지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란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시의성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창법 불량. 이건 사실 우리가 수용하기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때 당시에 기준 자체도 굉장히 오락가락했다. 그것 역시 참 대중문화가 발전하는데 그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금지곡이나 이런 것에서 억눌렸기 때문에 억눌린 상황에서 더 폭발력은 더 있지 않았을까. 네, 그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힙합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뭐 가사에 영어가 들어가도 안 되고 가수 이름이 영어를 써도 안 되고 전부 그랬죠. 네네네.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영어 노래를 하려면은 굳이 한국말 1절 부르고 영어 부르고 이렇게 했어야 됐죠 옛날에. 가수 이름도 다 한국말로 고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했어요. 갑자기 어니언스라는 팀이었는데 양파들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시절 그게 다 너무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쉬게 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그런 분야인데 너무 외부 세력 또는 또 정권 이런 쪽에서 개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유롭게 발전하겠어요? 그렇죠. 네. 자, 대중문화계에서도 금지곡에 대한 반발이 제법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어땠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울림의 김창완 씨도 아니벌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벌써가 아니래잖아요. 완전히 뭐 그 본인이 진짜 생각한 아니벌써는 그냥 마구 노는 개념이었는데 네. 이렇게 나갔다 이건 검열에 통과가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노래였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가슴앓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요즘은 가요계에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또 변화도 상당히 빠릅니다. 임진모 평론가님과 그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가수들 노래를 듣다 보면 리메이크한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떤 유행을 타는 흐름인가요? 그렇죠. 사실 길 선생님이나 또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대중음악의 역사가 짧았습니다. 네. 짧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얼마 안 된 곡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좀 역사가 좀 일천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가요가 100년사가
음악이고요. 서양 음악은 한 130년사를 보입니다. 네. 이건 엄청난 작품의 누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는 그 이전의 음악을 알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리메이크라는 아,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빌리 조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네.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이라는 노래를 굳이 우리가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을 들으려면 빌리 조엘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인기 있는 웨스트라이프라고 하는 팀이 업타운 걸을 불러줬을 경우에는 요즘 세대는 금방 알게 되죠. 마치 혜은이의 노래에 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를 갖다가 90년대 핑클이 리메이크를 해줍니다. 그때 아마 젊은 친구들은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아니면 전혀 혜은이나 이 노래를 몰랐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리메이크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창작력이 빈곤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맥이 끊기고 계승되지 못하는 그런 음악들이 리메이크를 통해서 부활한다. 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재밌는 게요. 양준일 현상이 그렇듯이 네. 보세요. 양준일은 91년, 92년 활동했는데 지금 스타가 됐어요. 네. 그죠? 이건 뭔 얘기냐면 이제는 과거 시대가 우리 승부를 갈 때 결정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 시대가 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죠. 길 선생님이 옛날에 출연했던 70년대 드라마, 80년대 드라마 이런 게 잘 포장이 돼서 지금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는 과거 시대에 했던 것, 남겨놨던 것 이런 것들이 진짜 꿈틀거리면서 생물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시제의 힘 같은 걸 다시 한번 요즘 느낍니다. 리메이크 네. 그런 걸 보면서요. 네. 완전히 정말 이제는 살아있는 복고 시대 같아요. 자,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네. 대단합니다. 네. 심지어 어떤 타방송국의 트로트 프로그램 시청률이 뭐 거의 35%를 지금 역사적인 네. 기록을 깬다고 하는데 이렇게 트로트 성인가요 열풍이 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붐을 일으키는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요. 네네. 저는 이게 트롯 열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왜냐하면 열풍이라고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음악 집단이 젊은 20대, 10대, 20대, 30대들인데 이들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게 현상이라고 저는 아직은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트롯이 그만큼 소외돼 있었고 그 소외된 덕에 조금은 새로울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층이 볼 땐 전혀 듣지 않는 음악인데 네. 갑자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춰지는데 은근히 재미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재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트롯 열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트롯의 재발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락을 해야 돼 음악 하려면. 네. 그렇잖아요. 네. 락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서 무슨 다른 음악들은 음악도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막 우월한 그런 뭐 장르, 스타일, 그런 흐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거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엔 이건 음악도 아니야. 또는 이게 뭐야. 이런 음악들에게도 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는 장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음악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문제. 그래서 송가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보컬리스트가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소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이 판소리를 했기 때문에 걸쭉하고 우리가 좀처럼 듣지 않은 목소리였거든요. 네. 그게 완전히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된 거죠. 열풍이 아니라 재발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열풍이라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수 네. 있으나 소외됐던 트로트가 지금 이제 재발견돼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그러기 보십니까? 위해서는 네네. 몇 가지 한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트로트 명곡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젊은 층에서 정말 트로트 음악을 많이 하는 가수, 밴드 이런 게 등장해줘야 돼요. 트로트 밴드.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건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트로트 열풍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이에요. 아직 열풍이라고 저는 표현하기 어려운 게 이게 열풍이라는 건 이쪽에서 막 여기서 막 꿈틀거리고 여기서 꼼짝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방송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 이건 오히려 방송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길지 않은 생명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분 좋은 소식도 물론 있습니다. 싸이의 뭐 강남스타일부터 BTS가 전 세계에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렇게 K-팝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K-팝 열풍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요. 네. 일단 방탄소년단 하나가 제 생각에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이 있었죠. 그런 말처럼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저는 3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전 세계 글로벌 마켓으로 향해가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옛날에 미국 시장에 비틀즈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대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틀즈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롤링스톤스, 애니멀스, 서처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엘튼 존,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딥퍼플, 퀸에 이르기까지 영국이 계속 들어가면서 네. 하나의 영국 음악, 영국 락이라고 하는 일종의 네이밍이랄까요? 그 영국 락이라고 하는 게 완전 깃대를 꽂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갖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침공이다. 네. 침공 어디? 미국 침공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안 인베이전이 되면 네.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이 완전히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 근데 BTS가 지금 들어가서 완전 물꼬를 텄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주자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NCT 드림이라든가 뭐 지금 몬스터 X가 또 역시 네. 차트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더 많아지고 네. BTS급의 인기를 얻는 팀이 제 생각에 한둘만 더 있더라도 이거 K-팝은 과거 브리팝 못지않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새롭거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애들 그 춤추는 거 이거 뭐 모르겠던데 나는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저는 진짜 다니면서 춤을 봤는데 일본 친구들의 춤, 미국 예를 들자면 힙합 춤, 유럽 친구들의 춤. 근데 우리나라 춤은 좀 달라요. 네. 이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건데 이거예요. 이게 역시 한국의 고유 정서, 네. 정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마 외국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의 노래, 한국의 춤을 보면 좀 따뜻해. 네. 그걸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 음악은 막 무서울 때가 있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에너지가 가해지는데도 한국 춤 보면 기분이 좋다. 네. 따뜻하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특유의 정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못 따라오는 한국인의 K-팝의 예. 장점은 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 BTS 노래를 들으려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입니까? 그럼요. 외국에 문화원 있죠? 네. 문화원은 지금 한국어 강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외국에 가면요. 어떤 때는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세상에 제가 홍콩을 갔더니 슈퍼주니어라고 안 그러고 슈즈라고 그러더라니까요. 네. 줄여서. 줄여서. 네. 야, 이건 완전히 우리 말이 이제 그쪽에서는 네. 인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소통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BTS 노래가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물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BTS가 앨범이 연속 4장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라갔고요. 지금 뭐
페이크 러브, 그다음에 보이 위드 러브, 그리고 요번에 온이 재밌는 게 페이크 러브가 10위, 그다음에 보이 위드 러브가 8위, 그리고 이번 건 온이 4위까지 올랐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인상적이고요. 이건 K-팝의 상승과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이런 기회에 많은 그룹들이 좋은 음악으로, 좋은 퍼포먼스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